문제풀이반 7월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 시간 매달 중요한 강의지만 이 7, 8월 강의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1년 우리의 어떤 농사의 성패를 가른다. 이, 이 7, 8월 무더위를 이겨내면서 하는 공부야말로 여러분들의 합격, 또 이미 합격선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안정적 합격. 그러니까 작년에 합격선 언저리에 계셨던 분들은 이 7, 8월 문제풀이반에서 작년에 그 모자랐던 부분을 확 채워 나가는 거고요. 올해 이제 시험을 보시거나 아직은 좀 부족하신 분들은 7, 8월에서 합격선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간에 점수를 얼만큼 올리느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7, 8월에 푸는 이 수많은 문제들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셔야 되고 풀면서 느끼셔야 돼요. 얼마나 어렵고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처절하게 괴롭기도 하지만 틀리고 못 쓸 때는 근데 이 과정이 있어야만이 9월, 10월에 뭔가 내가 달라져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6월까지는 사실 주어져 있는 걸 보니까 양이 많아서 아우 좀 짜증나 이런 스타일이었다면 여기서는 조금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나도 못 쓰나? 내 문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또는 내 상상력 이거밖에 안 되나? 근데 사실 그거밖에 안 될 때예요. 1년 공부기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3월부터 대체로 시작하셨다고 보면 1월부터 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몇 달 한 거 가지고 갑자기 확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하는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시간들 하나하나를 그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지금은 틀리지만 나중에 맞추면 되지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맞추는 경우에야 더더욱 기분이 좋은 거죠. 아, 내가 공부한 보람이 있구나. 그런 분들은 그런 대로. 근데 대부분 아마 이 문제들이 숨바꼭질일 거예요. 이게 답을 보고 나면 별거 아닌데 가려서 괄호 넣기 넣고 서술 몇 줄 쓰면 되는 건데 안 써지는 거예요. 그게 되면 사실 우리 학원 강의도 들을 필요도 없고 시험 날짜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분들은 한 세네 달 남겨놓고 지금 나중에 그냥 모의고사나 풀고 시험 보러 가는 분들이 드물게 있지만 그런 분들도 막상 실전에 가보면 자기 점수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해야 될 것들을 꾸준히 흐트러짐 없이 하는 분들이 나중에 가면 고득점이 나오더라. 자기도 모르게 시험을 잘 봤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때도 형편없거든. 40점, 그러니까 80점 만점에 40점을 잘 못 넘겨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문제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모의고사를 푸는 사이사이에 우리가 하는 공부가 매주 몇 점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를 태우면서 공부를 하지만 희망을 항상 갖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의심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도 나는 한 게 없는데 갑자기 어떻게 올라? 그래서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는 거는 10월까지도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을 최대한.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달라요. 하지만 결과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한 만큼 그거만 제대로 해도 괜찮은 시험이에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우리 컷 점수 보셨죠? 그 정도 맞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5점에서 10점 이상 맞으면 그냥 안정이고. 그게 안 되는 거죠, 서로. 그걸 하자고 지금 우리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니까요.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열심히 풀고, 열심히 틀리고, 맞추고. 그러면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우리 매주 이렇게 한 두 파트, 제자백과, 이번에 속명유학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을 4 플러스 알파 정도 될 거고요. 서양,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진행에 따라서 이제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뭐 추가 문제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역시 뭐 사회사상 마찬가지 자료는 한 5개가 나갈 수도 있고 마지막에 교과 이거는 5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자료는 2개 비중으로 봤을 때 왜 그러냐 하면 대충 24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교과교육론이 24점 정도가 나오고 22에서 24 나머지 하나가 이제 빠져나가요. 점수가 여기서 한두 개가 그러니까 비중으로 봐서는 이게 제일 크죠. 나머지들은 서로 그날의 어떤 이제 회의에 따라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시면 어때요? 4, 4, 16 그쵸? 한 파트에 4점에서 6점 많으면 그러니까 한 문제예요. 크게 보면 4점짜리 하나 거기다가 2점짜리 괄호 넣기 그러니까 이게 2주씩 되는 거죠. 2주, 2주, 2주 여기 3주 그래서 9주로 우리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당 뭐 계산해 보면 점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문제를 풀어서 한 문제 반 이 정도 한다 그러니까 정말 비효율이죠. 공부를 보면 우리 공부가 정말 힘든 공부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도 안 걸리는 게 있단 말이죠. 그 해의 운에 따라 문제가 그래서 작년 문제 보고 수험생들이 그래도 좀 안도한 게 내가 못 써서 그렇지 나올 만한 것들이 나왔다 이번엔 그런 시험이 사실은 나중에 보고 나도 후회가 좀 덜 남아요. 후회는 하죠 물론 이거 조금 더 했으면 썼는데 근데 그런 공부는 희망이 생기죠. 근데 가끔가다 이거는 공부했어도 안 될 것 같아. 몇몇 문제들이 이제 그게 이제 착시 현상인데 한 두세 문제가 그렇게 깔리면 다 그렇게 보이거든. 근데 보면 나중에 해보면 나올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으로 놓고 보면 60점을 맞으면 80에서 뭐 떨어지라고 해도 떨어지기 힘들어요. 2차에서 막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런 분들 빼고는 60점을 맞으면 뭐 교육학이야 이 정도 만든 분들은 뭐 16, 17점은 그냥 맞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컷에서 뭐 20점 이상 올라가잖아요 거의. 그러면 2차 시험은 그냥 잘 준비해서 할 말만 하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1차 시험으로 우리가 2차를 눌러놔야죠. 근데 이제 합격선을 만들어 놓는다 해도 2차에서 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초에 우리 교사를 하실 분들이라면 기본적인 마인드들이 보통 분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가서 이제 처음이니까 떨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2차에서 이렇게 거기서 만약에 큰 차이가 나시는 분이라면 뭔가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러니까 시험 성적이 결국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60점 맞기예요. 60점 맞으면 이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시험 봐보면 알겠지만 모의고사 봐보시면 45점 이 정도 맞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도 그렇고 사실 실전에 시험에 가도 또 60점을 맞는 분들은 보면 어떤가 하면 이런 대처 능력이 좋아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딱 보고 내가 써야 될 게 나오는 이런 식이죠. 그런 상태가 된 상태의 시험을 보러 가야 돼. 그게 쉽진 않죠. 물론 그게 제일 어려워요. 허덕이다가 몇 번 못 본 것도 있어 이러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못 본 거에서 안 나오면 또 운이 따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결국 봐야 될 거, 남들이 맞춰야 될 걸 나도 틀리지 않고 맞추는 거. 그게 한 40점 돼요. 나머지는 내가 공부한 양에 따라. 근데 이제 엉뚱한 거, 어려운 거 찾아다니고 남들이 뭐 귀에다 대고 뭐 나올 것 같아 보면 거기에 헷갈리기 시작하면 맞춰야 될 거 못 맞춰.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 거 나만 틀리면 나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 첫날이라 첫 시간이라 얘기가 긴데 남들이 맞출 거 나는 틀리면 안 될 거 이것만 우리는 7, 8월에 지금 다져 놓는 거예요. 욕심을 너무 크게 부리지 마시고 그러면 이 먼저 교과서 분석 문제는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시간상
뭐 박스로 우리 인용문 형식으로 가져온 문제들만 살펴볼 거예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 보는데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서도 아니고요. 2차 그 연구서잖아요. 이창일 박사라는 사람이 쓴 주역 인간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제 교과서에 인용된 거죠. 비상교과서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제 동양의 세계관, 음양은 반대이면서 서로를 보완하는 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양 사상의 뭐 유가 불가 도가 다 이거잖아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뭐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서로 짝짓는 사상이죠. 그래서 짝을 이루면서 둘은 하나의 복합적 개념이 되고 하나씩 나눠 보아도 우리 이기지묘, 율곡 선생의 이기지묘가 이거에 아주 한국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기지묘 뭐예요? 이기는 둘이지만 둘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죠. 그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 서양 사상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둘이면 둘이고 하나면 하나지. 근데 동양에서는 이 사상을 이해 못하며, 그러니까 동양을 싫어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이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막기 시작하는 거죠. 둘이면 둘이고 하나면 하나지. 배중률, 모순율 이런 동양 사상에선 배중률, 모순율 따지기 시작하면 다 이상한 말들이 되는 거죠. 그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다른 하나에 의존하고 뭐 상호 의존성, 하나가 없으면 이 하나 역시도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한자 문화권, 이제 동북아시아를 이제 한자 문화권이라 표현했죠. 이것을 뭐뭐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거는 짝이라는 말이에요. 짝을 기다리는 거죠. 대대. 기다릴 대에다가 이게 짝 대자죠. 상대할 때, 그쵸? 대대관계. 이게 시험에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지만 어쨌든 교과서에는 나오는 거니까 이런 이제 우리의 사유 방식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짝이 있다라는 생각을 심화하여 우리 인연생기, 연기법이든 뭐든 다 그렇잖아요. 현동, 현묘한 동거, 그렇죠? 유무상생. 동양의 모든 사상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거의 모든 생각이 이것을 공통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상가라고 하면 순자 정도, 그렇죠? 순자도 근데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부각시키니까 그렇지 기본 이런 패턴에는 또 벗어나질 않아요. 우리 뭐 묵자 정도? 근데 묵자 역시도 이렇게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잘 안 하는 사람이 한비자 정도 되는 거죠. 한비자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현실적으로. 그 얘기가 바로 이어지는 게 우리 2페이지에 보시면 그 불교 사상가 이 아함경에 나오는 말이죠. 비유하자면 세계에 갈 때가 아무것도 없는 땅에 서려고 할 때 서로 의지하는 거. 그 가운데 한 개를 제거하면 두 개도 서지 못하고 두 개를 하면 더 못 쓰는 거죠.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그것도 없고 우리 장자에 보면 재물론의 얘기가 항상 이거잖아요. 뭐 내가 옳으면 네가 틀린 것이고 네가 있으면 나는 없어져야 하는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자가 답을 원하는 건가요? 내 말이 맞지?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거 봐 헷갈리지 이거죠. 누가 옳다고 편들면 안 돼. 중도의 불교의 중도의 진리도 그렇잖아요. 양쪽 끝을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럼 가운데를 잡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아니야 가운데도 아니야. 잡는 순간 그거는 틀린 거야. 이변 비중 이렇게 얘기하죠. 중도 아니다. 동양 사상의 우리 이 감각을 여러분들 끝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어느 편을 들면 안 되고 항상 상대적인 상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처럼 우주 만물은 뭐다? 상호 불가분의 의존적 관계에 있다.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 이게 이제 동양 사상의 핵심이 되는 거고요. 넘어가서 3페이지에 보시면 동양사상 각각이 제시하는 이상적 인간상 해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논어에 나오는 첫 구절이잖아요. 공자얘기. 말을 멍에에 달고 소에게 콧대를 다는 건 인위이고 원래 그대로 두는 건 말과 소의 자연스러움이다. 장자가 한 말을 아주 축약해서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 탐진치 그쵸? 삼독
이것을 버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우리 석가모니. 그래서 이 동양의 세 사상, 유, 불, 도 각각이 제시하는 인간상과 삶의 목표. 유가는 인간상 얘기하면 뭐 성인 또는 군자, 대장부, 대인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뭐겠어요? 도덕적 인격의 완성자죠. 이런 게 그냥 단편적으로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 다음에 장자의 경우에는 지인, 신인, 선인, 진인 뭐 다 갖다 붙이잖아요. 좋은 글자는. 이들이 가진 그 특성은 뭐예요? 자연에 순응하고 자기 본성대로 따르는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들이죠. 소요유. 그러니까 만물을 도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편견을 갖거나 우열이나 이런 시비로 따져보지 않는다. 이 소요유와 재물론 만물 제동의 관계를 굉장히 상관적으로 보고 있죠. 소요유해야 재물론의 경지에 이르냐, 재물의 경지에 이르냐, 아니 재물의 경지에 이르러야 소요유.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상관관계 서로 간에. 그 다음에 뭐 부처 석가모니의 이상적 인간상 소승불교로 보면 아라핫, 그렇죠? 대승불교로 보면 보살인데 대체로 보살이라는 용어로 통칭하고요. 대승불교로 보면 대중구제하고 자기도 열반에 이르는 자비를 실천하면서도 스스로 깨달음을 열반에 이르는 보살을 이상적 인간상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응용해서 계속 문제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서요. 제자백가로 이제 넘어갑니다. 공자얘기 중에 뭐 가장 모든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번역만 조금씩 바꿔서 나오는 인용문이죠. 법령으로 이끌고 형벌로 규제하면 형벌만 면하려고 부끄러운 줄 모른다. 염치를 모른다. 그래서 도덕으로 지도하고 예로 그렇죠? 규제하면 부끄러운 줄 알고 바르게 된다. 사후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예방에 효과가 있다. 그렇죠? 덕과 예는 그 도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덕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의로 번역되기도 하고 예로 번역되기도 하고. 여기 보면 금방 백성을 정으로 지도하고 형으로 가지런히 하려고 하면 그들은 형벌을 똑같은 인용문인데 번역이 이렇게 좀 달라요. 그렇죠?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기본적인 뜻은 아실 수 있다라는 거.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서 규제. 여기 규제라고 했는데 여기는 가지런히 한다. 그러니까 번역이 좀 달라졌다고 딴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보면 5페이지에 보면 그쵸? 안연히 이내간에 이 인용문도 공자와 관련해서 뭐 예전에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했지만 지금은 끼어들 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문제수가 적어가지고. 그래서 안연히 인에 대해 물어보니까 우리 공자도 육아의 기본은 인이잖아요. 그쵸? 사람다움, 사랑의 원리, 뭐 사랑의 표현 방식, 뭐 충서, 효제로 표현되잖아요. 그쵸? 그 인에 대해서 안연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공자가 인해야 된다 하는데 인이 도대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자가 자신의 사사로운 마음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이렇게 길게 번역했지만 극기 복례죠. 그렇죠?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 자기를 이긴다. 자기를 이기는 건 뭐죠? 우리 소크라테스적 표현으로 지혜로운 것이죠. 원래 동양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이기는 건 사욕. 내 사욕을 이겨내는 거죠.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 또는 예를 회복한다. 극기 복례니까요. 그렇죠? 회복한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로 돌아간다라는 건 뭐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어느 때 예가 지켜지던 때 질서가 있던 사회, 질서가 무너진 거죠. 극기라는 건 각각 사욕으로 인해서 서로 이기심으로 점철된 이 현실이고 예로 돌아가자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해서 옛날처럼 아름다운 시절 질서 잡히고
도덕성이 넘쳐나던 시절로 돌아가자 이거죠. 그래서 하루라도 그렇게 한다면 세상의 인을 따르게 될 것이다. 굉장히 많이 풀었지만 어느 날 그렇게 한다면 하루라도 그렇게 한다면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으로 귀의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인을 실천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남에게 달려있는 것이겠느냐? 이거 역시 육아의 핵심이죠. 방구적이 맹자하고 연관되죠. 맹자가 이걸 가장 크게 받아들였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면 그 사람을 탓해야 되나요? 아니죠. 더 해보려고 해야죠. 내가 잘못한 건 없나? 공자한테 물려받은 유산이에요. 그래서 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요소보다 끊임없이 내부 반성, 자기 반성해야 한다는 걸 이때부터 육아의 하나의 전통이에요. 사욕을 절제하고 철저한 자기 반성. 육아의 수양 방식이죠. 그 다음에 5페이지의 밑에 보시면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고 기억의 실천 방법에 대한, 그러니까 순서대로 쓰라 그러면 정확하게 순서대로 써야 돼요. 바뀌면은 그냥 틀리는 거죠. 그거는 순서. 그래서 봅시다. 그 사람들 및 효와 재를 실천하면서도 윗사람 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효제는 인을 실천하는 근본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태도. 그래서 윗사람이 해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질서 어집을 좋아하는 사람 없고요. 이것은 근본에 힘쓰는 거, 근본이 확립되면 도리가 생겨나요. 효도와 공경, 그러니까 효와 재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실천하는 근본이에요.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는 뭐 당연히 인을 실천하는 근본, 이건 쉬운데 뭐는 근본에 힘쓰는 것이니,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상상, 안 봤을 때는 개념어를 넣는 건가? 헷갈리는 거예요. 뭐는 근본에 힘쓰는 것이니, 이는 여기 써버렸잖아요. 그렇죠? 순서대로 하면 그럼 의를 써야 되나? 그러니까 이 상상력을 그런 식으로 발휘하기 시작하면 엇나가는 거죠. 여기는 주체가, 도덕적 주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안 본 사람은 헷갈리는 거지, 이게. 별거 아니지만 지금 볼 때는 이런 문제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군자는, 그쵸? 군자는 근본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을 알아야 되죠. 그 근본은 효도와 공경이죠. 인을 실천하는 근본.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남의 부모를 사랑하고, 이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엮어서 시험 나오는 게 항상 우리 육아와 묵가의 사랑이죠. 차이는 뭐예요? 차별적이냐? 그렇지 않, 평등한 사랑이다. 육아의 사랑은 굉장히 차별적인 사랑. 육아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요. 묵가는 그거를 육아의 가장 큰 문제라 그러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국에는 가족 이기주의 넘어서 이제 개인 이기주의의 발로라는 거죠. 그 사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가족 사랑에 그치고 남은 미워하게 된다. 결국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가족과 가족 간의 사랑이, 그게 결국 전쟁으로 크게 벌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등하게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남의 부모를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데 노력한다. 이롭다는 이익을 서슴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은 묵자와 누구죠? 또 한 사람, 한비자. 한비자는 모든 관계는 이익관계야. 이익이 안 되면 부자 사이도 언제든지 돌아서고, 이익을 맞추면 원수하고도 손을 잡는 게 인간이다. 또 약간 조건을 달고 이익을 얘기하는 사람, 순자죠. 순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익을 좋아해. 하지만 그렇다고 막 내버려 두면 안 돼. 이익이라면 절대 안 되는 사람, 맹자. 기본적으로 맹자 같은 육아, 정통 육아. 이익을 따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도덕성이 있다기가 됐지. 또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 노자장자.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닌 거죠. 그냥 용방도 줄이라고 하는 마당에 이익을 따진다라는 건, 이건 성인은 뭐예요? 내가 다 해줬지만 이익을 취하거나 남에게 과시하거나 뭘 기대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감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익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익을 서슴치 않고 얘기하는 사람은 묵자와 한비자다. 근데 묵자의 이익은 평등한 이익이고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적인 이익이에요. 근데 한비자가 말한 이익은 현실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하지만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 타협이 필요한 거죠. 이익을 계약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이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굴까요? 좀 소프트한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이타적으로 읽히는 거. 남이 우리 보면 이렇게 하는 거 보답하게 될 것이다. 어진 사람이 하는 일은 천하의 이로움을 찾아 일으키고 천하의 해로움을 없앤다. 그러니까 천하를 얘기해요. 나의 이로움이 아니라 천하의 이로움을 얘기하는 사람은 묵자인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 지문은 쉽게 밝혀지지만 묵자가 좀 까다롭게 읽혀지는 지문이 있어요. 육아처럼 읽혀지다가 뭔가 좀 산뜻하지 않아요, 글이. 그런 묵자인 거예요, 이 사람은. 또는 순자. 육아는 육아인데 이 사람은 좀 뭔가 냉철해. 순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느낌이 오면 순자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가야 돼요. 그래서 기억의 사랑의 실천 방법에 대한 우리 이 공자나 육아사상가로 대표되는 공자하고 묵자의 차이가 뭘까요? 사랑? 가족 사랑이죠. 효제에서 시작한다. 앞에서 문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인데 또 잘 안 써진단 말이에요. 공자의 사랑은 효제에서 시작된다라는 거. 뭐 더 한다면 뭐가 있겠어요? 가족 사랑이 국가의 사랑으로 확장되고, 묵자의 사랑은 뭐겠어요? 차별 없이 사랑하고 이익을 나누는 것이죠. 겸해 교리. 묵자하면 겸해 교리, 상현상동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또 용어들이 우리가 낯설지 않을 만큼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연히 인해되 아까 지문 이렇게 번역되어 있네요. 자신을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그냥 글자 그대로 풀었어요. 그렇죠? 하루라도 자신을 극복하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갈 거다. 인을 행하는 건 자기에게 달려있다. 다른 사람에 달려있겠냐. 여기서 얘기가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있었어요. 그렇죠? 안연히 구체적인 방법을 물어봤어요. 그것만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자가 네 가지 얘기를 했죠. 네 가지 하지 마라. 시청, 언동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것이 예에 맞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된다. 아마 안연은 이 정도에서 알아들었겠지만 더 물어봐야 되잖아요. 다른 밑에 제자들은. 그러면 어느 때 예가 안 맞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이게 이제 이후에 공부가 되는 거죠. 그거는 안연한테 물어보겠죠, 아마. 그 분위기상. 안연이 듣고 온 거를 제자들이, 그 무슨 말이죠? 비슷한 얘기 있었잖아요. 우리 충서 나올 때. 공자가 내 돈을 하나로 꿰뚫었어. 그랬더니 증자가 알았습니다. 본인만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달려와가지고 뭔데요 도대체 그랬더니 공자의 돈은 충서일 뿐이네. 그러니까 옛날 1차원적인 시험이 나올 때는 뭐 충서를 가로칠 정도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 정도로 쉬운 가로는 안 나오죠.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혀를 찌르는 겁니다. 항상. 그 하나의 도가 뭐였냐? 그럼 충서. 그러니까 요새는 그 지문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다음 넘어가서요. 큰 문제만 보고 넘어가야 돼요. 시간. 봅시다. 8페이지. 이제 맹자로 넘어왔네요. 맹자 하면 또 이거죠. 인간은 선한 본성을 타고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측수사시, 그쵸? 사단, 네 가지 착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착한 마음을 보면 우린 인간이 선한 본성, 사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단이잖아요. 그렇죠? 사단. 네 가지 사심이라고 하지 않고 사단이라고 하는 거죠. 단서가 되는 마음이에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인간의 본성이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물의 흐름이 동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물길이 동쪽으로 터놓으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서쪽으로 흐릅니다. 인간의 본성도 이와 마찬가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식 표현으로 하면 아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인간의 본성이 그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사실 뭐 열린 답안이니까 그렇게 써도 되기야 되겠지만 원문에 좀 충실하려면 맹자의 원문에 고자와 논쟁에 충실하려면 선악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 무, 선악설. 그렇죠. 성무 선악설이 아니라 성, 무, 선악설. 그렇죠. 성에 선악이 없다는 설이죠. 그러니까 아예 없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 정해진 것이 없다. 그게 들어가야죠. 성은 선악이 정해져 있음이 없다. 선악이 없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선악이 없다라는 건 우리 양명, 흔히 말 양명 좌파들이 얘기하는 왕기 계열의 우리 스승님은 선악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 안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으니까. 부처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양명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죠. 우리 불교 때문에 욕 먹고 있는데 우리 불교라고 더 욕 먹게 생겼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선악하고는 다른 거예요. 정해진 선악이 없다.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더니 갑이 다시 반박하는 거죠. 물의 흐름이 동서 중 어느 한쪽으로 정해지지는 않지만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 수직 낙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거 아니냐. 이거는 못 바꾸지 않냐. 인간의 분석에서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 같이 자연의 법칙과 마찬가지인 자연에서 부여받은 거니까 성이 선하다. 이건 못 바꿔 이거죠. 그럼 악은 뭔가요? 이게 문제죠. 맹자는 제대로 답을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누가 대신해 줬어요? 주의가. 성리학자들이 성선설을 해명해 준 거죠. 어떻게? 성증리로. 성은 이치, 하늘이 부여한 이치인데 어떻게 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선만 있지. 맹자가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 얘기를 못했다. 나중에 다산이 다시 주의를 뒤집어서 맹자가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맹자는 성의 선한 경향성을 얘기했을 뿐인데 괜히 주자학자들이 오바해서 맹자 편들어주네 하고서 맹자를 오히려 깎아내렸다. 맹자는 그렇게 깊이 있게 얘기한 게 아니야. 인간은 그래도 선을 좋아해.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이 성선설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쭉 보자고요, 같이. 그 다음 봅시다. 요거는 뭐 문제를 좀 억지로 만들다시피 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9페이지. 정치가가 우리 마을에 정치한 자가 있으니 자신의 아버지 양을 훔쳤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상가가 우리 마을에 정직한 사람 이와 다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숨겨주고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 숨겨주니 정직함은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훔쳤다는 어떤 범죄의 현실을 고발한 게 정직이냐 아니면 내 마음 안에 이 효도의 감정을 속이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정직이냐 요게 차이죠. 그 다음에 나와 봅시다. 순임금이 천자였을 때 고요는 사람이죠. 사법을 담당하는 관리로 있었는데 만약 순의 아버지인 고수가 살인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순임금은 천자고 고요는 이제 법무부 장관인데 엄청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고요도 순임금을 엄청 존경했고 그러니까 순의 아버지는 완전 저질 인간이었는데 이제 살인을 저질렀을 때 천자의 아버지니까 봐줘야 됐느냐 아니었느냐. 사상가는 순임금은 천하를 헌시적처럼 버리고 몰래 아버지를 등에 업고 도망쳐 바닷가에서 죽을 때까지 죽이고 천하를 잊었을 것이다. 순의 선택은 어땠을까? 고요 너 나랑 친하니까 아버지 봐줘 이랬을까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지만 너는 원칙주의자니까 처벌하도록 해라.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것저것 아니고 흔히 말해 업고 뛰었다 이거죠. 도망쳤다. 그러니까 둘 다 강조하는 건 뭐냐? 사회적 규범보다 도덕적 부모 자식 간의 도덕적 관계가 더 근본이라고 생각했다는 게 차이죠. 저는 뭐 이런 문제를 내고 싶은데 저 같으면 그럼 정답률이 좀 떨어질까요? 출제위원들은 이게 이런 거는 리스크가 있죠. 그간에 우리 임용문법에는 잘 안 나왔으니까
아마 이런 답을 유도하려면 문제를 조금 더 정교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생각해 두셔야 돼요. 이, 왜 그래도 생각을 해둬야 되냐면, 공자라는 인물이 육아의 중심인데, 잘 알다시피 맹자 계열의 정통, 이 정통이라는 건 사실 주자가 자기들이 만들어낸 정통이죠. 순자는 비주류의 어떻게 보면 공자의 생각을 왜곡했다고 막 비난받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맹자 계열은 이 성선을 중심으로 하는 도덕주의자, 도덕이 공자의 정통이다. 근데 순자는 뭐였어요? 공자의 정명설, 그러니까 사회 제도와 각 역할, 이것을 중시하는, 이게 공자의 생각에서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도덕성이라는 건 믿을 게 못 된다. 오히려 성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냥 인위적이라는 게 뭐예요? 너 이름 이거니까 이대로 해야 돼. 안 하면 안 되죠. 역할. 각자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계열은 주자보다는 뭐 왕한석이나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육아 안에서도 주로 제도 개혁론자들이 이쪽을 더 따르고 좋아하는 거죠. 근데 뭐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미 주자 이쪽 계열들이 순자를 완전히 뭐 흔히 말하는 이단으로 내쳤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그래서 순자는 공부는 해도 순자를 인용하거나 막 순자 편들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한참 뒤에 누가 나와요. 우리 정약용이 그래서 우리 한국 역사 이 도덕윤리의 중심에 어떻게 보면 딱 있는 거죠. 쫙 빨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를 다. 맹자도 높이고 순자도 다시 부활시키고. 나중에 이제 정약용 얘기할 때 또 강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약용을 계속 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출제위원들이. 조금만 아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정통 성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동양사상 문제를 내려가면 여전히 이제 여기에 좀 시선을 두고 있는데, 이제 한국유학 전공하시거나 좀 다산 정약용 관심 있는 분들은 다산 한 문제 찍어 놓고 딴 문제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도 다산 정약용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거의 제일 많이 나오고 있죠.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우산의 나무, 뭐 맹자의 지분 중에 제일 유명하면서도 이게 이제 약간 장자 느낌이 처음에 나가지고 막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막 우산의 나무 얘기 나오고 예전에 아름다웠는데 뭐 도끼로 베어내고 소화야. 그러니까 이런 약간 에피소드 계열의 얘기가 나오는 거는 장자가 좋아하는 방식이라 생각하는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얘기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산에 초목이 없는 것을 보고 여기에 예전부터 좋은 나무가 없었다 생각한다. 이것이 어찌 산의 본성이겠는가? 여기서부터야말로 육아의 전형적인 얘기잖아요. 또 사람에게 어찌 인의의 마음이 없었겠는가? 양심을 잃어버린 거 역시 매일 도끼로 나무를 베어내는 것과 같다. 자꾸 잘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선한 사람이었는지 인의를 가졌는지 망각한다 이거죠. 구방심한 거잖아요. 방심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의미하는 좋은 나무, 인간이 타고난 아주 좋은 뭐 선한 단서 사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사단이 미약하니까 반드시 기르는 존심양성의 수양법을, 그러니까 여기 나온 김에 맹자는 이미 우리는 좋은 걸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착한 마음을 태어나니까 새로울 게 없어요. 자각하고 확충하면 돼요. 존심양성하면 되죠. 근데 순자는 나쁘잖아요. 우리는 이익을 좋아하고 시기질투심 있고 욕망의 노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방치하면 안 되고 억지로 그 성을 교화해서 막 다듬고 못하게끔 막 꾹꾹 누르고 해야죠. 해서 억지스럽게 행동해야 돼요. 화성 기위해야 되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억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잔소리 많이 하죠. 잔소리 해야 돼요. 이래라 저래라. 왜냐면 믿으니까. 잔소리 하는 사람은 그나마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겠어요? 법이 이거고 제도가 이거니까 예절이 이거니까 알아서들 해, 잘해. 대신에 안 하면 혼난다 이거죠. 나중에 하면 처벌로 가는 거죠.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한비자가 하는 거죠. 한비자는 이것도 안 믿는 거죠. 화성 자체가 안 되니까 철저하게 제도를 놓고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것도 내가 시키면 안 돼.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하겠다고 다짐하게 하고 지키냐 못 지키냐만 보는 거죠. 그 하수들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은 하수고 진짜 고수들은 아무것도 안 해.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무의하는 거죠. 노자랑도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 동시대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각자 장점이 되는 거는 다 취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올해 좀 주목해야 될 게 맹자 시험 문제가 내기가 좀 까다로운데,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내고 싶어도 잘 못 내는 거예요. 너무 쉽거나 애매하거나. 근데 그동안 좀 쉬어있던 게 이 고자와의 연결점. 그러니까 요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과서에는 꾸준히 나오니까. 교과서에는 딱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의 본성을 인이라고 하는 거 고리버들로 그릇 만드는 것 같아요. 본성은 소용돌이 치는 물과 같아서 동은 서로 간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에 선악이 구분되지 않는 건 마치 물이 동서에 구분 없는 것과 같다. 그렇죠? 원문에 충실해야 돼요. 만일 고리버들을 깎아 그릇을 만든다면 사람의 본성에 서 인의를 행하도록 한다는 거냐? 물에는 동서의 구분이 없지만 상하의 구분이 없겠냐? 사람의 본성이 선한 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 각자 비유가 뭔지를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운 좋게 문제가 쉽게 나오면 두 사람의 그 본성에 대한 관점을 물의 비유를 활용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냥 가볍게 쓰시는 거예요. 그때. 뭐 단수설 이런 뭐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한쪽은 물을 동서, 한쪽은 상하. 근데 동서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써야 되는 거죠. 확실하게.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 시간 너무 많이 걸리네. 사람이 사단 가지고 있는 거, 사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맹자라고 알았을 때 이 맹자의 수양 방법, 존심양성, 그냥 자동 반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하고 얘기 없어요. 그 다음에 존심양성 하기 위한 구체적 이렇게 나오면 구방심 뭐 이런 거 쭉쭉쭉 세 가지 쓰시오 뭐 이렇게 나오면 그때 쓰는 거예요. 그냥 수양 방법 또는 수양의 대원칙 이렇게 물어보면 존심양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따라 대처하시면 되는 거고 을은 뭐예요? 화성기위 본성을 교화해서 인위적으로 착한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 그 다음 봅시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요 은은 사람이 다니는 길. 그쵸? 그러니까 인과 의야말로 이 육아사상의 핵심 두 키워드인데 이걸 시험 문제 내는 건 너무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뭐 본능적으로 이거는 맞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모의고사에 인의를 내고 싶어도 지문을 막 뒤져봐도 너무 가로가 많거나 아니면 유추가 그냥 어느 정도 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못 내겠어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 인의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키워드다. 육아에선. 그다음에 마음을 키우는데 욕심을 버리는 것보다 이게 이제 과욕이라고 해서 그 수양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구체적 지문이 이거 하나예요, 사실. 과욕 관련해서.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욕심이 적게 가져라. 그다음에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순자죠? 그런 다음에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군주의 권위를 세워 임하게 하고 엄하게 하고 예의를 밝혀 교화하도록 하고 법도를 일으켜 다스 형벌을 금하게 함으로 천하라여금 다스려진 선에 합하도록 했던 것. 뭐겠어요? 선에 합하도록 한 거는 선한 행동을 하게끔 선에 부합하게끔 하는 거죠. 사람의 본성이 선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싫은데 안 하면 안 되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황의 가르침이고 예의의 감. 예의는 누가 만들었어요? 성인, 성왕, 선왕
이미 예전에 훌륭한 사람들이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따르고 안 따르고 헤매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이 꼴이 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시켜야죠. 혼내주고 못하는 사람은 끌어다가 가르치고 순자는 가르친다고 했지만 한비자는 벌 주는 거죠. 그게 차이인 거죠. 가르쳐줘도 못하면 순자도 혼을 냈겠죠. 근데 그래도 가르치는 게 우선이에요. 몰라서 못하는 건 안 된다. 그 다음 그래서 제도 규범에 대해서 맹자는 당연히 성선론의 입장이니까 도덕적 본성만 잘 회복하면 된다고, 순자는 도덕적 본성이 악하니까 모든 차이는 거기서 나오는 거죠. 선악의 차이로 보니까 제도를 통해서 이 교화시키고 본성대로 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답은 그런 식으로 비교해서 쓰셔야 돼요. 천하를 얻는데 원칙이 있어요. 백성을 얻으면 이미 천하를 얻은 셈이고요. 백성을 얻는 데는 원칙이 있어요. 그 마음을 얻으면 백성을 얻은 것. 마음을 얻는 데 원칙이 있으니 원하는 바 이루어주고 싫어하는 바를 하지 않는 것.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들이 이어지죠. 맹자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 다음 봅시다. 사람에게 예가 없다면 이 지문이야, 그야말로 너무 유명하죠. 예를 모든 것을 만병통치약으로 설명하는, 예가 없으면 살 수도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형벌, 엄혹한 형벌은 백성. 우리 교과서 지문이기 때문에 너무 좀 쉽고 분명해요, 서술들이. 그래서 그들의 불법을 방지하는 거, 법을 제정해서 그러니까 각각의 혼란과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제시한 방법, 도덕적인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사덕을 실현하는 방식. 을은 뭐겠어요? 선악이 제정한 법을, 예를, 그쵸? 가르치고 배워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악한 본성을 교화하는 거. 그러면 한비자는 뭐냐 이거죠. 신상필벌을 바탕으로 하는 강력한 법의 시행. 그냥 공식처럼 그냥 쓰는 거죠. 신상필벌을 바탕으로 하는 강력한 법의 시행과 준수. 예, 그 다음에 어디 갔네. 이거 하나 더 있는데. 14페이지 보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이게 뭐죠? 불인인지심. 불인인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인의예지 사덕에 따른 측은수호 사양시비.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시험에 내는 거는 우리에게 고마운 일이죠. 거의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성리학하고 연결지어서 시험을 내잖아요. 그렇죠? 사덕이니까 인의예지는 성에 해당되고, 그렇죠? 측은수호 사양시비는 정에 해당된다. 이 정도 급은 되는 거죠,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은 악하며 선이란 건 노력에 의해 생겨나. 오늘 이익을 좋아하고 다툼과 사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각할 생각 없다. 이거를 해야 된다. 항상 맹자, 순자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도덕의 성립 근거 뭐겠어요? 맹자는 성선, 순자는 성악이에요. 그 이유는, 그 근거는 뭐예요? 사덕과 양지양능. 성선의 근거. 성악의 근거는 이익, 시기질투, 욕망.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수양은 한쪽에서는 도덕적인 단서를 자각하고 확충하는 방식. 존심 양성하고. 한쪽에서는 화성기위. 그러니까 우리 키워드 벌써 몇 번 얘기하잖아요. 예, 이제 노자 장자부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